여성이 생선회 같다고 말한 윤종신. 윤종신은 여성이 생선회 같다고 말해 질타받은 적이 있었다. 지난 2007년 자신이 진행하던 라디오에서 트로트곡 사이다 같은 여자를 소개하던 윤종신은 나는 여자를 회에 비유해요. 첫 번째, 신선해야 돼. 두 번째, 쳐야 돼. 라며 뭘 치겠다는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지들끼리 박장대소하며 떠들기 시작했고 옆에 있던 가수 정지찬이 위험한 발언이라고 지적하자 윤종신은 농담입니다. 웃자고 한 거예요.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남자들이 신선한 여자를 찾는다 이런 거죠. 여자는 신선한 느낌이어야 하고 오래되면 좀 질려하고 말이죠. 라며 위험수위 발언을 거침없이 이어갔고 옆에서 한술 더 뜬 정지찬이 신선하지 않으면 버리고 그걸 다른 남자가 끓여 먹으면 부러워해요. 라며 웃음을 터뜨리자 탄력을 받은 윤종신은 버려뒀더니 사가서 맛있는 홍어회가 됐네? 라며 여성을 회에 비유한 것도 모자라 생선찌개에서 홍어회로 이어가며 신나게 웃으며 떠들었다. 그리고 이들의 발언이 전파를 탄 것에 분노한 여성 청취자들은 이 같은 여성 비하 발언을 어떻게 라디오에서 할 수 있냐며 윤종신과 정지찬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는데 당시 MBC 게시판에 들이닥친 여성 청취자들은 윤종신의 감성 어린 음악을 듣고 자란 세대로서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네요. 심야 프로도 아니고 낮 시간대 공중파에서 이런 망언을 하다니. 회가 신선하단 건 알겠는데 치긴 뭘 친다는 거죠? 윤종신 정말 실망스럽고 불쾌하네요. 등의 글을 쏟아내며 윤종신의 무개념 발언을 비판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돼서야 사태를 파악한 윤종신은 저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께 어떤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방송을 오래 했으면서도 서투르게 방송한 점 죄송합니다. 아내나 가족들에게도 부끄럽네요. 라며 뒤늦게나마 라디오를 통해 사과했으나 화가 풀리지 않은 청취자들과 누리꾼들은 윤종신을 스시종신으로 함께 떠든 정지찬은 찌개지찬으로 부르며 분노를 쏟아냈고 결국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며 윤종신은 라디오에서 하차해야만 했다. 여성이 생선회 같다던 윤종신의 발언은 김구라에 비하면 귀여운 수준이다. 윤종신의 절친 김구라는 부산 여성을 부산 냄비라고 지칭하며 서울 남자들에게 막 준다는 천인공노할 막말을 내뱉었는데 인터넷 방송 김구라 황봉 아래 시사대담에서 김구라는 부산 냄비들은 모든 서울 남자들의 꿈 아니겠습니까? 부산 입성해서 나이트 가잖아. 그럼 이 부산 냄비들이 서울 말씨만 쓰면 그냥 줘요. 우린 부산 냄비가 너무 좋아. 라는 어처구니 없는 망언을 내뱉었고 이때 부산 여성뿐 아니라 부산 남성도 언급한 김구라는 특히 서울이나 경인 지역에선 부산 냄비를 최고로 쳐줍니다. 그리고 부산 남자들은 부산 냄비들을 수정과의 작같이 봐요. 서울이나 경기도 남자들한테 다 주면서 왜 같은 부산한테는 안 주냐 이거야. 서울도 서울 나름이지 마장동 응암동 이런 애들도 먹고 가고 경기도도 광주 구리 이런데 라며 부산을 포함해 수도권 외곽 지역까지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이런 김구라의 망언 퍼레이드는 10여 년 전 구설에 올랐던 과거형이긴 하나 그가 막말의 제왕으로 군림하던 시절을 똑똑히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의 과거가 예능 소재로 등극해 있는 사실이 불편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한 방송 관계자는 김구라의 방송 출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김구라의 새치혀로 농락당했던 다수의 피해자들을 생각해보면 단 한 번의 실수로 퇴출된 다른 연예인들과 비교해보자면 김구라는 그의 상품성을 높이 산 방송국들에 의해 너무 쉽게 면죄부를 부여받은 것이며 김구라의 과거를 덮기 위해 수년간 그에게 사과할 자리를 마련해주고 그의 저질 농담을 이유 있는 비판으로 포장시킨 방송국이 김구라의 언어폭력을 정당화시킨 주범이다. 장동민과 유상무 유세윤은 여자는 멍청하다며 여성을 비하하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생존자를 향해서는 오줌 먹는 모임 창시자, 오줌 동호회 회장이라고 조롱하는 등 각종 막말을 내뱉었다가 논란의 중심에 서야 했고 이때 장동민은 무한도전 식스맨 프로젝트 하차를 결정하며 수직 상승하던 기세가 꺾일 만큼 위기의 순간을 맞이해야 했다. 사건은 이들 셋이 진행하던 팟캐스트 옹달샘과 꿈꾸는 라디오에서 일어났다. 논란이 점화된 것은 코디네이터와의 일화를 소개하던 장동민이 진짜 버리고 싶다. 창자를 꺼내서 구운 다음에 그 엄마에게 택배로 보내버리고 싶다. 라고 말한 과격한 발언 때문이었는데 이어 연인의 과거에 대한 주제로 썰을 풀던 이들은 여자들은 멍청해서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한다. 여자가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은 첫 경험이라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처녀가 아닌 여성은 참을 수 없다. 라며 선을 넘는 듯한 발언을 앞다퉈 쏟아냈고 특히 장동민은 여자들은 멍청해서 남자한테 머리가 안 돼. 여자들은 멍청해서 과거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야. 맞다. 개보년. 이렇게 털어대며 신이나 웃으며 떠들었고 장동민이 말한 개보년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으나
셋의 발언 모두가 선을 넘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진행 중이던 라디오에서 하차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 사과를 했다. 그러나 이들을 향한 비판이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었다. 당시 이들을 옹호하고 나선 한 칼럼니스트는 대중과 만나는 플랫폼의 성격에 따라 개그의 수위를 달리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문제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상파와 비지상파의 표현 수위가 다르고 인터넷 방송이나 공연장에서 꺼낼 수 있는 소재 역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처음부터 센 개그를 표방하며 시작한 팟캐스트에 일반 방송을 평가하는 잣대를 들이대는 게 적합한지 의문입니다. 라며 장동민 사태는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동민 논란이 일었을 당시 진중권은 장동민 발언을 옹호하는 남자들은 실은 장동민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열심히 옹호하는 거겠죠. 라며 장동민 옹호자들을 향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고 장동민을 향해서는 장동민이 이번 일을 계기로 개그의 철학과 광대의 철학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기를 바란다는 일침을 가했다. 평소 진중권은 남성들을 향해 20대 남성은 정치 주체가 아닌 범죄 주체다. 이대녀 없이 이대남만 떠들어. 한남충들 반성하자. 군대 다녀온 게 인생에서 제일 큰 피해인 것 마냥 군다. 대한민국은 현대전의 핵심 전력이 덜렁덜렁 불알입니까? 솔직히 한남충 불알. 그거 국제적으로 매우 시원찮아요. 그 불알로 나라 못 지킵니다. 등의 의견을 내놓으며 남자 페미니스트로 칭해지기도 했는데 자신은 페미니스트가 아니라고 밝힌 진중권은 내 스탠스는 논리적인 것으로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말했고 모두까기 인형이라는 진중권의 별명에서 나타나듯 그는 쓴소리를 연말하는 가운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두까기하고 여성과 관련된 차별성 발언을 한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 과거 종합편성 채널 개설을 비판하던 진중권은 뜬금없이 보아의 가슴이 커지고 있다는 말을 했다가 비난받았는데 이 발언으로 누리꾼들과 설전을 벌이던 진중권은 보아는 가슴이 작으니 위로차 말한 거죠. 꼬마 머리 쓰다무며 이 녀석 키 많이 컸네와 같은 맥락이죠. 보아 가슴은 비유일 뿐 희롱이 절대 아닙니다. 안 그래도 보아 가슴 작은 건 모두 다 아는 사실 아닌가요? 낙곰빠 A컵들이 발광이죠. 이딴 걸로 나한테 사과를 요구하는 건 설마 보아보다 가슴이 작아서 그런 건 아니겠죠? 라고 말했고 이어 보아의 동영상 링크를 게재한 진중권은 오늘의 선곡은 보아의 카피앤페이스트. 보아 가슴이 얼마나 커졌는지는 영상을 보고 판단해보죠. 라며 비판한 이들을 향해 잘 자요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유시민의 피를 토하는 심정이란 말에 진중권은 유시민 의원은 남자인데 특이하게도 선거 때만 되면 입으로 생리를 합니다. 앞으로 선거가 다가오면 특수 제작된 남성용 생리대를 미리 마련해 놓았다가 입에 차고 다니세요. 백바지 입는 스타일리스트 의원으로서 그게 보기 싫으면 목구멍에 삽입하는 탐폰을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참 특이한 체질이에요. 라는 원색적인 말로 논란을 빚었다. 그리고 남성들을 향해서는 군대 갔다 온 게 자랑이냐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는데 당시 진중권은 요즘 군대는 옛날처럼 무섭게 좁혀는 분위기도 아니고 복무 기간도 팍 줄었건만 왜 그렇게 군대에 목매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재워주지, 입혀주지, 먹여주지, 거기에 공짜로 밀리터리 서바이벌 게임 시켜주지. 밤마다 쓸데없이 트집 잡아서 때리는 것만 없으면 그냥저냥 살만하더라. 라며 누리꾼들을 향해 특유의 독설을 쏟아냈다. 참고로 진중권의 아들은 영장이 나오기 전 국적을 포기해서 군대를 가지 않았다.